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클로버옷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 중이셨던 우리 주주분들은 제가 너무나도 일단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부터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3일 연속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간 이유는 이거였죠. 자, 로봇에 빠진 네이버. 자, 네이버에 이 D2SF라는 이런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이제 네이버가 하는 사업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벤처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오늘 요 썸머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자, 요게 포인트죠. 신규 투자처를 찾는다. 새로운 로봇에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아시죠? 우리 클로버스는요, 네이버가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죠. 확인하고 갈까요? 자, 보이시죠? 네이버 1.6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네이버가 자, 로봇을 언급을 하게 되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클로봇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클로봇이 한 번 더 치고 갔다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주포 역시도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는 상승해줬을 때 상대적으로 수급이 제 개인 매수가 좀 강했기 때문에 요 점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다행히 고점에서 뭐 수량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이 장 초반부터 매수가 들어왔었잖아요. 초반에는 매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이 22억으로 플러스 마감한 건 맞는데 단순히 우리는 22억 매수가 들어왔구나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마이너스 170억이에요. 근데 마감한 건 플러스 22억이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2억으로 마감한 애가 아니라, 자, 마이너스 170억이 0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얼마죠? 190억이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190억을 매수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얼마 안 들어왔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 분명히 프로그램은 매도를 해주고 다시 일부 물량이 신규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일단 수급적인 부분도 흐름이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로봇 섹터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요. 자, 삼성 역시도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고, 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뱅크도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분명히 앞으로 로봇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로봇주가 좋다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제가 앞으로 이 클로봇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 영상에서 체크해 볼 거고요. 또 클로봇은 요게 있죠. 보호 예수가 조만간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물량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또 요 내용도 오늘 다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우리 클로봇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정보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다.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맞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은 우리 많은 클로봇 주주분들이 보실 수 있게 우리 클로봇의 신고가, 다시 한번 내일도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뒤에서는요,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대박 선물 준비해놨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종목 추천해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내년 여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고 가시게 되면 올 겨울은 푸근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로봇주가 대장으로 치고 갔던 건 로봇스타였죠. 자, 로봇스타가 좀 눈에 띄게 가주면서 상한가 마감을 해줬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등주는 클로봇이었어요. 클로봇이 아직게 대장은 못 해줬는데 그래도 금요일날 2등주로 상한가를 가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 게다가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은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원래 대장주였던 자, 워닝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꽤 큰 조정이 나왔어요. 뭐 당연히 급하게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데, 자, 무려 저가가 마이너스 15%까지 갔습니다. 자, 분봉상에 다시 한번 좀 말아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워닝홀딩스 자체의 수급은 좋지가 않아요. 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나왔고요. 자, 이런 고점 흐름에서 음봉의 개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매우 안 좋죠. 하지만 우리 클로봇은 금요일날 같이 상한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거 정말 강력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보호예수를 언급드렸잖아요. 자, 보호예수가
조만간 1년이 되는 시점이 도래해요. 자, 클로봇이 언제 상장했죠? 24년 10월 28일. 예, 28일에 상징을 했죠. 그렇다면 25년이죠. 25년 10월 27일. 요때는 1년차 되는 보호회수가 풀린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년이 됐을 때 풀리는 물량. 자, 1년, 얘도 1년이고, 얘도 1년이고, 얘도 1년이에요. 자, 요거를 대략 더했을 때 한 7.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7%라고 볼게요. 자, 7%라고 하면은, 자, 현재 클로봇의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기점으로 1조가 넘었습니다. 7%면은 700억이 넘는 물량이죠. 꽤 많은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간과할 수 없고요. 다만, 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이 물량이 가장 크죠. 3.93%인데 이게 뭐 100% 다 엑시트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는 물량을 쭉 들고 가는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다만 물량이 좀 높은 확률로 풀릴 수 있는 게 자,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물량이 풀릴 수 있다. 소유주주라고 하기 때문에 1.78%는 물량이 엑시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액주주, 요것도 엑시트할 확률이 많이 높죠. 그 다음에 우리사주, 요것도 엑시트할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대략 시장에 5% 정도 되는 물량은 10월 27일 날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고 짐작일 뿐이지 무조건적으로 5%가 엑시트 이건 아니에요. 다만 보호 물량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해소가 풀리는 시점에서부터는 어쨌든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패턴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호 해소가 풀리는 그 날짜부터 하락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앞뒤로 유동성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7일이 되기 전에부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27일 이후에도 올라가다가 그 이후부터 하락은 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까지 버티고 나는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그 전부터 하락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야 돼요. 다만 그런 흐름들을 뭐를 보고 알 수 있느냐? 수급이죠, 수급. 일단 오늘도 고점에서 프로그램은 즉 외국인 확률이 높잖아요. 일단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마이너스 170억까지 갔다가요. 예, 다시 20억이 됐다라는 건 저점에서 190억이 매수가 들어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 완전히 끝낼 듯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요. 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자,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물량이 나간다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흐름은 보이지 않아요. 뭐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가 들어오거나, 그런 일정한 패턴이 보이진 않죠. 그리고 개인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일정하게 수급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클로봇이 정말 문제가 생겼다라고 좀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는 제가 정말 급하게라도 영상 찍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드릴 거니까 제 영상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뭘 해주셔야 될까요?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보스타가 대장으로 치고 갔잖아요. 자, 로보스타의 특징이 뭐가 있죠? 바로 LG전자가 대주주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LG전자가 대주주다. 무려 지분이 33%. 자, LG전자가 2대 주주인 종목이 있죠. 최근까지 대장 역할을 같이 해줬던 로보티즈. 이 종목도 LG전자랑 엮여 있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로봇주들이 가는 그런 애들을 들여다보면 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클로봇도 마찬가지죠. 일단 클로봇이 최초 상승을 해줬을 때, 자,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상장 하락을 해줬었는데, 이때 올라간 거는 클로봇이 로봇주로서 테마로 간 게 아니라 혼자 개별주로 갔어요. 자, 현대차 지분 투자에 대한 내용은 아시죠? 플러스 현대차가 대주주로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두 기업과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은 뭘로 갔죠? 자, 노랑봉투법으로 갔죠. 사실 노랑봉투법이 단순한 테마라고 시장에서 많이 인식이 됐었죠. 자, 노랑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된다라면 노랑봉투법이 결국 노조의 파업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논리가 작용을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은 이제 로봇을 많이 사용할 거야 라는 논리로 이 클로봇을 비롯해 로보티즈 그리고 워닉홀딩스 이런 애들이 로봇주의 대장으로 돌아가면서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올라갔다. 하지만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생각보다 빨리 로봇의 시대가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명절 연휴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자, 스위스 산하 로봇 사업 7.6조 한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 내용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세계가 AI 기반의 로보틱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자,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요. 여기서 파생되는 섹터가 바로 로봇이잖아요. 로봇은 이 AI와 떨어질 수가 없는 섹터죠. 왜? 결국 AI가 발전하면은 AI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로봇은 다가올 미래입니다. 다만 앞전에 우리나라에서 노랑봉투법 관련해서 엮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정말 로봇 산업 본연의 다가올 미래. 앞으로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로봇 노동자 현실화되나. 테슬라 휴머노이드 사업 방향 튼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다루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는 메인을 로봇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실제로 로봇이 이제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 왜 그렇죠? 인건비가 싸지는 거잖아요. 로봇은 한번 가동시켜지게 되면 쉴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계속해서 24시간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에서도요,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다라고 해요. 이게 먼 훗날의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년을 언급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로봇 자회사 어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조만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늘 로봇주를 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강조드렸어요. 자, 앞전에 로봇주가 갔을 때 이 원익 홀딩스, 그 다음에 우리 클로버, 그 다음에 로보티즈,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가벼운 편이었죠.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1조에서 2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로봇주 대장은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죠. 무려 시총이 현재 기준 6조 4천억입니다. 이득은 두산 로보틱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 테마로 갔을 때는 이 두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모습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어요. 테마주는요, 통상 시총이 가벼운 애들이 등락이 심하게 파동을 크게 그리면서 올라가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 흐름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 제가 우리 클로봇 영상을 찍으면서도 많이 언급해드렸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 삼성이 인수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 흐름 자체가, 자 보세요. 대략 한 7개월간의 박스 구간을 최근에 돌파를 해줬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그 다음에 자, 삼성 내부적으로도요, 이런 기사들을 계속해서 내보냈어요. 휴머노이드 사업의 자신. 아까 소프트뱅크도 보셨죠? 이 소프트뱅크도 자, 괜히 로봇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이버마저도 자, 새로운 신규 투자처를 찾는다. 피지컬 AI, 결국 로봇 관련 회사를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클로봇은 이미 네이버가 지분을 들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이미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기업의 대장격인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부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박스를 돌파해줬다가 지지받는 구간이 정확하게 박스 상단이잖아요. 그리고 상승을 해주고 있다. 자, 실제로 수급 자체도 너무 좋아요. 최근에 연기금이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럴 때 개인은 매도를 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늘 투신과 연기금은 강조드리죠. 연기금은 기관들 중에 운영자금이 1등, 투신은 2등이에요. 이들의 또 공통점은 그거죠. 회사의 자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고객들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매매를 안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단타를 안 한다는 얘기죠. 단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쭉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과 연기금이 종목이 겹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을 추종을 한다면 꽤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급도 좋고요. 차트 흐름도 지금 너무 좋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이라도 진입하셔도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이 로봇주들이
우리 클로버도 그렇고요. 원익홀딩스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잠시는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찌르러 가는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자, 수급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추적 관찰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혁신하는 회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10억 개의 AI 칩, 자, 테라와트의 전력, 그 다음에 1억 개의 로봇. 이거 정말 저는 이거 보고 소름 돋았거든요. 자, AI 칩은 결국 반도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테라와트의 전력. 이거 전기를 만들어주는 전력 인프라 관련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최근에 HD 현대일렉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로봇주, 로봇만 있으면 된다. 이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이 모든 섹터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대세 섹터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은 단기적으로 워낙 크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 조정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른 만큼 자, 이평선과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가장 단기 이평선이 이 5일선과도 이미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어느 정도 딸려 올라갈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눌림은 생각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내일도 이 꼬리 다 말아먹고 장대 항복 나오면 좋죠.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시댁 차익을 던지는 그런 소위 말해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오늘 삼성전자에서도 나왔었죠.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늘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은 오늘 순매도였고요. 자, 기간도 매도였어요. 다만 외국인이 장중에 더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수급 자체는 외국인은 플러스가 됐다라고 보여지죠. 자, 삼성전자 랠리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 머스크가 말했던 것처럼 반도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요. 우리는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1년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 하나를 추천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상승했을 때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자, 이때 무려 2년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왜 올랐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때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삼성전자가 생산했던 SSD와 이 DRAM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에만 사용된다라고 인식이 돼 있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 SSD와 DRAM이 이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 거죠. 2년 동안 무려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물론 유동성 장세에 대한 돈이 풀렸다라는 의미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때 역시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일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엔비디아바 GPU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었죠. 자, GPU에 들어가는 HBM, 이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데 사실 엔비디아의 납품을 실패하게 되면서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때도 올랐던 기간을 보시게 되면요, 거의 8개월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때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하진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요, 자, 아까 하락을 했던 이 엔비디아 납품 악재를 일단은 해소를 했어요. 악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한 번 사이클이 오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승을 해줘요. 왜?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이 클라우드 서버에도 교체 주기가 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좀 매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동안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럼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대표적인 기업을, 자, 테크윙을 말씀드리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얘도 단기적인 시대 차익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최근 삼성전자 30% 가는 동안 얘는 무려 150% 갔습니다.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에 대한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장비 업체죠. 자, 이번에는 다른 쪽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자, 심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이 D램과 SSD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부품 회사이죠. 근데 얘는 단기 134% 갔습니다. 자, 느낌 오시나요? 삼성전자 30% 가는 동안 소부장 업체들, 이런 종목들은
최소 100%란 얘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삼성전자 단기 조정 나왔어요. 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단기 시대 차익을 분명히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니까요. 어디가? 예, 기관과 외국인이. 근데 제가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한번 사이클이 오면요. 자, 1년 동안 오르는 게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 패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란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자, HBM을 비롯해서 자, D램과 SSD가 계속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자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거래하고 있는 이 소부장 업체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 가져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인데요. 자, 얘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100% 일치하죠. 자, 엔비디아 납품 기대감으로 올랐을 때 그 시기와 납품 실패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때 정확하게 모든 기간이 일치를 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기 평선 위로 올라탔죠. 자, 거래량도 발생을 했어요. 자,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는 이 장비업체, 얘도 후공정 업체입니다. 이미 올라갈 준비가 끝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 수급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개인은 연일 매도만 합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요, 매일 사죠. 특히 외국인은 3일 빼고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은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이런 종목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자, 클로버 매도하시고 이 종목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클로버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 로봇 산업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클로버는 클로버 나름대로 들고 가시되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할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3분기 때부터 사이클이 온 거잖아요.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이 사이클이 이어진다. 자, 그러면 얘도 여름까지 매출이 증가할 거고요. 그럼 당연히 주가 올라가죠.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 시작되는 구간이 온 거예요. 자, 기관과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종목을 매수할 때 적정 가치를 계산하고 들어오죠. 밸류에이션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이 기업 역시도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름까지 보자라고도 말씀 안 드려요. 요 단기 저항, 요 구간이 대략 100% 정도 되거든요. 자, 우리가 요것만 노려보자. 언제까지? 11월에서요. 12월까지만 들고 가서 우리 100%만 챙겨가자. 자, 요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좀 들고 가시면요. 겨울은 우리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제가 요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사이클 온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 소부장 업체 하나 들고 가셔야죠. 하이닉스와 삼성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이 기업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같이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2글자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매집할 종목이니까요.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장이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소폭 조정이 나왔죠. 이거는 기회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요거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내일 장에서는 우리 이 종목 잡아보자. 바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거 좀 올라가고 잡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아까 테크윙 올라간 거 보셨죠? 그냥 90도로 올라갔어요. 심택 올라간 거 보셨죠? 얘도 그냥 올라갔어요. 얘도 아까 수급 보셨잖아요. 외국인 기관. 이미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이 끝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상향 90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밀렸을 때 기회입니다. 바로 잡으시길 바라고요. 자, 번호 11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거든요.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이상한 링크가 아니라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이 링크랑 뒷번호가 일치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되고요.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2글자, 우리 장비주 같이 매집할 거잖아요. 자, 2글자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대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잡아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오늘 클로봇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클로봇 앞으로도 좀 전도 유명한 기업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클로봇이 추후에도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 단기 고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두자. 자, 오늘 네이버발 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클로봇이 시원하게 슈팅은 나와줬는데, 자, 워닝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봉이 출현했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대략 한 1,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적지 않아요. 물론 시총을 생각하면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슈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가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정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났으니까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상황이 왔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건 구독이에요.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재밌는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